안녕하세요. 정부르 미술관의 큐레이터 전선행관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작품은 예술 심장론을 주장한 죽음의 앞에 두고 절규한 에드바르트 뭉크의 절규를 패러디한 한 유튜버의 채널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전바르트 뭉크의 절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 권의 책과 함께 방구석을 미술관으로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이죠. 방구석 미술관입니다. 가볍고 편안하게 시작하는 유쾌한 교양 미술. 이 책에 적혀있는 이 타이틀처럼 이 책은 방 안에서 여러분을 마치 미술을 조금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전선인간이 그냥 안경을 벗으면 철없는 40대지만 안경을 딱 끼면 뭔가 좀 미술을 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능력을 갖춘 책이 바로 이 방구석 미술관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 한 권만 탐독을 하고 어떤 해외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미술 전시회에 가신다면 여러분 멋쟁이가 되실 겁니다. 미술이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하고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루브르 미술관도 가고, 그리고 거기 어디죠? 프라도 미술관도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미술관을 갔어요. 박물관을 갔단 말이죠. 근데 갔을 때 정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가면 와, 이거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하지? 왜 이렇게 이거 재밌어 하지? 내가 보기에는 뭐 유튜브 채널보다도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을 사실은 미술관, 박물관에서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이 하나의 미술에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아져 있어요. 그거를 알고 보면 모나리자가 정말 우리 집에 있는 화장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피카소가 정말 이상하게 나만 이해를 못하는, 왜 사람들이 뭐 멋있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피카소 좀 내용을 알고 보면 정말 피카소는 천재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아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유튜브를 검색하신다든가, 아니면 가셔가지고 뭐 지식 가이드를 대동한다든가, 아니면 가기 전에 가장 쉽게, 가장 쉽게는 아닙니다. 가장 쉽게는 누군가에게 배우는 게 가장 쉽죠. 근데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방구석에서,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방구석 미술관입니다. 실제로 이 방구석 미술관과 비슷한 책들은 이미 시중에 여러 권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루천남이라고 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된 이 윤은중 작가의 유럽 미술관 순례라는 도서가 있죠. 이 도서를 전선이가 처음 봤을 때는 대단히 깊은 감명을 했습니다. 와, 정말로 이 그림 해설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정말 나도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구나. 나도 미술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의외로 미술에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이 도서가 쉬웠다면 이 도서 방구석 미술관은 아주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이 도서가 좀 더 쉬워진 게 바로 이 방구석 미술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윤은중의 유럽 미술관 순례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작가들, 그런 작가들의 이런 뭐 그림이나, 그리고 그런 작가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방구석 미술관에는 여러분이 다 미술 시간에 아니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드가라든지 마네라든지 뭉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 고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이야기의 방법이 있잖아요. 가령 누구를 만났는데 만나서 내가 봤던 영화를 얘기해. 근데 내가 봤던 영화를 얘기할 때도 그 영화 액션 영화니까 재밌었어. 그 영화 뭐 코미디니까 재밌었어. 이거보다는 내가 봤던 그 영화 말이야, 그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였는데 정말 이 사람 정말 코미디에 적합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옛날에 나왔던 어떤
영화는 뭐뭐가 있었고, 그리고 이 감독이 옛날에 어떤 영화들을 감독을 했었고, 이런 것들, 그 주변 상황들을 좀 더 설명 있게, 좀 더 재밌게 설명해주면 훨씬 더 그 영화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죠. 방구석 미술관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책을 읽으신다면, 아, 어디 가서든 최소한 미술의 문외한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특히 제가 굉장히 좀 이 방구석 미술관에 대해서 감명 깊었던 것은 단순하게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 우선 서두를 작가에 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전을 일단 먼저 툭 던져요. 그래서 뭉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절한 줄 알잖아요. 저희도 사실 뭉크가 다 요절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뭉크는 평생을 관절염과 열병에 시달리면서도 당시의 평균 수명에 30년이나 더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뭉크 같은 사람이 만나. 그리고 또 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보면서 반 고흐의 그림들은 왜 전부 다 이렇게 노란색이 많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고흐는 왜 이렇게 자꾸 노란색 색채를 많이 썼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흐가 압센트라는 술에 빠져 있었는데 이 압센트가 단순하게 정신 착란과 간질 발작만을 일으켰던 술이 아니라 시각에 어떤 자극을 줘서 노란색으로 보이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흐의 눈에 보였던 해바라기는, 고흐의 눈에 보였던 도시는 노란색 색채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이 노란색인 것은 나도 모르게 어제 마신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책을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고, 그리고 실제 작가들의 삶이 그렇게 일반 사람들과 크게 동떨어져 있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내가 이 책 한 권 정도 읽으면 옆에 있는 쟤보다 내가 좀 더 미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겠구나. 그리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어디 미술관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이렇게 쭉 갔을 때도 괜시리 한국 사람들 옆에 지나면 고흐는 말이죠, 압센트를 먹어가지고 눈의 시각이 조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뭉크는 말이죠, 실제로는 자신의 평균 수명보다 30년이나 더 살았단 말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읽은 교양 도서 중에 가장 재밌고 알찬 도서를 꼽으라면 전선인가는 이 방구석 미술관을 꼽고 싶습니다. 그만큼 책의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재밌습니다. 전선인가는 정말 이 작가의 그림에 대한 이해력과 그리고 이 작가의 재미있는 어려운 것을 재밌게 푸는 문체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 질투가 난 나머지 이렇게 도서계의 방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닌가? 그냥 나 유튜브계의 프리다 칼론가? 아무튼 간에 굉장히 좋은 도서예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추천합니다. 방구석 미술관.